안녕하십니까, 연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이어 지금 우리 가게 경제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데, 최근 통계 나온 것을 보면 지난 2, 4월간에 우리 가게 기업들이 무려 75조의 빚을 더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지금 유동자금이 1100조로 사상 최대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게와 기업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돈은 쳐다보도 못하고 은행에서 결국 75조 원을 더 빌려서 2, 3, 4 코로나19가 시작된 석 달 동안 75조를 빌렸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빚이 그냥 막 빚의 속도로 늘면서 대출 이자를 견디지 못한 연체율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자가 지금 0%대로 떨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원금은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돈이 양극화 현상을 빚어가지고 저소득층은 완전히 빚 쓰나미가 몰려온다 이렇게 경보를 울리고 있고, 고소득층 자금은 완전히 돈맥경화, 중증 돈맥경화, 돈이 못 돌아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은 정부가 계속 돈을 풀고 계속 돈을 찍어내고 이래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한테 가지 못하고 그 돈이 좀 더 허공이 계속 돌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뭔가 이 정부의 어떤 경제정책, 금융정책, 허술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2월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간 기업과 가계 은행에서 빌린 돈이 75조 4천억이라고 합니다. 1월 말 기준으로는 877조였던 가계대출이 4월 말 929조로 불어나고, 같은 기간 가계대출이 892조에서 915조로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월, 4월이죠. 기업과 가계의 은행 대출 증가액이 21조 9천억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이 증가폭 75조는 무려 한 3.4배 가까이 달합니다. 코로나19로 가계와 기업의 자금 사정이 그만큼 급박했다는 거죠. 특히 중소기업 대출은 이 기간 동안 29조 9천억이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6조 8천억이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영업자들, 음식점이라든지 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유동성 위기에 빠져드는 거죠. 자영업자들이. 시장 다 문 닫고. 그러니까 가게도 이제 자영업자들은 그렇고, 가게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23조 7천억 상당의 대출을 은행에서 새로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출 증가액 9조 9천억에 비하면 배 이상 늘어난 거죠. 이게 이제 2월에서 4월까지의 전반기는 부동산 시장 관련 대출 수요가 많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자금 수요가 이제 커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빚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늘고 있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표가 이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 이유가 은행 이자를 낮추고 계속 돈을 찍어대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게 지금 우리 시중에 은행권에 현금이 철철 넘쳐가지고 부동자금이 코로나19라는 유동성 확대 이 자금이 1100조가 된다는 겁니다. 1100조. 가계와 저소득층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돈이 모자라서 은행 돈을 이렇게 빌리고 있는데, 시중에 갈 곳을 모르는 이 돈들은 1100조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1100조 가까운 역대 최대 규모의 돈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은행이 잠겨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 계속 기준금리가 내려도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지금 은행에 가도 이자가 없고, 그렇다고 지금 부동산 가도 부동산이 꽉 지금 뭐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뭐 갈 수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가느냐, 뭐 정권으로 다 빠져들어갔죠. 주식시장으로 빠져들어갔는데, 근데 주식시장도 이제 얼마만큼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뭐 방향치가 어디냐 찾자 하는 그런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정시관계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한번 쭉 보니까 1100조 가까이 되는데, 그 돈이 뭐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지금 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가 이제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예탁했거나 주식을 판 뒤에 찾지 않고 있는 돈인 투자 예탁금은 28일 현재 5월 28일이죠. 44조 5천억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지난해 말 27조보다 63.1%가 늘었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투자하는 실용거래 융자액도 10조 700억으로 지금 10조를 넘어섰습니다. 10조 원은 신용거래 융자 과열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기존 업계에서 통해왔는데, 이제 쉽게 넘어선 거죠. 그만큼 통상 주가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쪽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참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에서 계속 그렇게 일방적으로 돈을 풀 게 아니고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사실 모든 실소유자 국민들, 기업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놔둘 경우에 1100조나 되는 그 부동자금이 어디로 갈 겁니까? 그 돈을 실질적인 수요자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자금은 둥둥둥 1100원 떠다니고, 사실은 뭐 저소득층 그 자영업자들은 돈이 모자라가지고 은행에서 엄청나게 돈을 75조 이상 추가로 빌리고, 그게 이제 뭐 원금 이자 갚기 힘드니까 지금 연체로 계속 넘어 들어가고, 그리고 고소득층의 어떤 부동자금들은 뭐 주식뿐만 아니고 가장 그 원천적인 부분이 부동산 아닙니까? 근래에 2, 3년 동안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면서 거기 올라온 불로소득을, 그 유동자금들, 이거 뭐 처치를 못해가 처치 곤란을 못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런 자금 현상들, 부동자금 현상들, 정부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가지고 뭔가 이 물꼬를 터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물론 최근에 이제 일부의 학계에서 이거를 뭐 금융정책을 바꿔가지고 정권 시장으로 보내자, 자금 시장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그걸 돈을 모아가지고 주식으로 계속 집어넣고, 주식으로 집어넣으면 이제 그 돈이 이제 또 상장회사들의 어떤 그런 캐파가 커지는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 가야 된다, 이런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제안입니다. 좋은 제안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부동자금이 많이 돌 때는 세금을 과감하게 두드려가지고 그런 불로소득들은 잡고, 실소유자들이나 가계대출 쓸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의 이자는 내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금융이,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위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는 방역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 흐름도 같이 잡아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극화되고 있는 자금들, 이에 대한 대책 시급하다는 제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